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9월 2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조업 지표가 회복되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제조업 지표의 회복세입니다. 이날 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8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54.2에서 56으로 올랐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55도 넘어섰고요. 4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미국 경기가 더딘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요. 제조업에서 탄탄한 경제 회복이 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대형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원유 재고의 감소입니다. 이날은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도 20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휘발유 재고는 300만 배럴이 조금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되고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조 데이터도 항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장 활동이 지난달에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됐고요. 올해 첫 번째 수출 주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들의 강세입니다. 이날도 역시 기술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8월 내내 증시를 뒷받침했던 것은 기술주들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액면 분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은 3.98%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1년 전보다 무려 355%나 폭증한 매출액을 내놓은 줌은 주가가 40.78% 치솟은 457.6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줌은 이날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이 약 153조 원까지 폭증했는데요. IT 거인인 IBM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 상장한 이후 불과 1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수혜주로서 초대형 기술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넷플릭스는 5%가량, 알파벳은 1.5%, 아마존은 1.4%, 마이크로소프트는 0.77% 등을 이루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최대 50억 달러 깜짝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테슬라 주가는 4.6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유상증자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간간히 시세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이날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조달한 자금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조달 자금으로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쓸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요. 뚜렷한 투자 목적은 없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에 2360선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미국발 훈풍의 850선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통신장비, 골판지 제조와 아이폰, 휴대폰 부품 관련 테마였고요. 약세 테마로는 5G 관련주와 백화점, 증강현실, 증권 관련 테마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장기간 집콕의 배달앱 결제액만 1조 원이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에만 주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결제액이 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 분석 업체에서는 지난달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의 7월 사용 데이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 결제액이 9,434억 원으로 추정됐다고 발표됐는데요. 지난 3월 역대 최고 기록인 1조 82억 원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결제자를 분석한 결과 역시나 20대가 가장 많았고요. 30대와 40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결제 횟수는 2.8회였고요. 평균 62,766원을 지출했습니다. 한 번 결제할 때마다 지출 금액은 평균 22,504원으로 평일보다 주말과 휴일에 2배 이상 결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배달이 증가했다라는 사실로 끝날 게 아니라요. 배달이 증가하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게 될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사들이나 택배업체들 당연히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포장용기 증가에 따른 폐기물 업체들도 주목을 받겠죠. 또 요즘에는 배달 인력을 구하느라고 라이더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향후에는 더욱 포장과 배달 중심으로 외식 시장이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면 주문 시스템과 포장 및 배달 전문 메뉴, 특화 매장 개발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매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테슬라가 9월 1일부로 기존의 주식을 5대1로 액면 분할하고 2,000달러였던 주가가 400달러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너무 비싸서 접근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주식 분할이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11일부터 20일 사이에만 무려 81% 넘게 뛰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가 최대 5조 9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자본 조달에 한층 유리한 환경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슬라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에 있는 테슬라 관련주들도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KEC입니다. KEC는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요. 내년 초부터 테슬라 차량에 터치 스크린에 장착되는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월 28일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700원대였던 주가는 현재 176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대시보드 내 디지털 콕핏의 핵심인 터치스크린은 운전자와 차량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터치스크린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차량 상태 정보라던가 기능 제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공조 시스템까지 차량의 주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승인된 KEC의 차량용 반도체 부품은 테슬라 터치스크린 LED의 과전압 보호와 과전류 보호 역할을 담당해서 안전한 자동차 운행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EC에서는 이번에 테슬라 제품 공급을 시작으로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최근 테슬라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500만 대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도 KEC 제품의 공급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신 시스템도 테슬라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는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신 시스템은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우신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2018년부터 테슬라의 모델 3 내장 플라스틱 사출품을 간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생산품은 도어와 안전벨트, 그리고 자동차 내장품 등으로 테슬라 이외에도 한국 GM이라던가 현대 등에도 차량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어제 3,01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우신 시스템의 주가는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3,910원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내일도 빠른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부품 관련주 말고도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LG화학인데요. 오는 22일에는 테슬라 배터리 대회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배터리 증설 계획 발표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배터리를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오히려 이게 LG화학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면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기술의 특성상 양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 단독으로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기보다는 기존 선발 배터리 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LG화학의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지만요. 과연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어떻게 흐름이 변화하게 될지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교모세포종 수지상세포 백신에 대한 임상을 진행한 결과 기존 치료보다 무려 7배나 높은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3번의 임상을 수행한 결과를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 치료의 5년 생존율이 5%인데요. 이 백신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약 35%로 7배나 높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교모세포종은 매우 공격적인 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인데요. 이번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는 FDA의 신속 심사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LB의 자회사 호재성 재료 이외에도 HLB는 현재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으로 위암과 간암에 대해서 각각 신약 승인 준비와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난소암 치료제로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아필라에 이어서 뇌종양에 대해서 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발표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와 HLB 소식으로 데일리아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